뉴욕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경제 지표들이 혼조세로 나오면서 장중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다우는 약세로, 그리고 나스닥과 S&P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멘탈 잡아주는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들은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시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뭐 중국의 우대 금리가 지금 보면 중국의 우대 금리는 지금 2달째 동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많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동결이나 약간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한국의 GDP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분기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GDP의 어떤 감소폭도 이번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은 이러한 GDP의 감소폭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에는 미국과 유럽 쪽에 마켓 서비스, 그리고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도 50에 이제 근접하는 이런 자리는 서비스업 쪽에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미국도 지금 현재 이게 이제 50 이하를 수축 국면, 50 이상을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데, 서비스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런 흐름을 봤기 때문에 마켓 7월 서비스업 PMI 지수도 50을 넘을 것이다. 그래서 50을 넘는다면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일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들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2200선을 이제 연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안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200선이 안착된 이 흐름을 지지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2017 라인을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뭐 돌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200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 결국은 새로운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이 되면서 2217 라인을 넘어서 2250 영역까지 확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시장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삼각 수렴의 형태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래로 내리면 2280에서 60까지 이 자리를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뭐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황금선이 상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5일선의 어떤 흐름들을 살짝 잇따랐다가 다시 신고가를 냈다. 그럼 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85에서 800 사이, 이 사이까지는 한 번 더 윗단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까지 열어두고 하단으로 내려오면 77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인데,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BT, 그러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IT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와야만이 속도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와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해 주는 것이 좋겠고, 현재까지 어떤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린 뉴딜 정책,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처음에 나오고 셀더 팩트 현상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힘은 있다 이렇게 보겠고, 최근에 시장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코로나의 확장의 이 흐름들이 아직까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진단 키트제들의 실적 호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쪽의 시장 흐름들하고 지금은 그린 에너지 안에서 일환으로 수소와 전기차,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G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7월 20일 단기 및 끝장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인데, 아나페스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팹립스 업체입니다. 팹립스 업체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타이밍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업체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SEC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인데, 그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일단 중국 쪽에서 이쪽에 그 DDI 쪽을 자립으로 하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반도체 업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실리콘웍스나 아나페스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이 파운드리를 사업을 키워가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들은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쟤는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와서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기관의 매수가 약간 떨어지는데 다시 주말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여기서 201선의 안착 시도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너무 높게 자리를 잡을 필요 없고 22,000원, 22,000원부터 21,000원까지 매수하고요. 21,000원까지 매수하고 2만원을 손절 라인, 목표치는 23,800원으로 두는 단기 및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가비아입니다. 가비아인데, 가비아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 이제 데이터, 우리나라의 이제 그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이쪽을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도메인 사업이나 솔루션 사업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속회사 KINX의 그 어떻게 보면 그 IDC 사업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도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뭐 결국은 그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 기관의 매수세들이 계속 꾸준히 유입됐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7영업일 연속으로 매수가 유입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그냥 이렇게 발산의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너지를 분출하고 나서 가격 조정받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는 얘는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16,500원 보합권에서요 16,1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15,400원, 그 상단은 18,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요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은 뭐 지금 현재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소차 관련주이고 자동차나 이제 세탁기용의 어떤 고무 제품의 어떤 점유율이 우리나라의 그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요런 쪽에, 그러니까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흡기나 배기 호수, 우리가 게스켓의 어떤 납품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현재 시점 흐름에서는 여전히 윗단의 변화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봅니다.
단지 지금 현재 보면 예사 같은 경우는 수급이 따라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16,500, 동아선 같은 경우는 8,600원부터 8,600원. 가격대가 좀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한 1%부터 8,4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은 8,100원, 윗단으로는 9,5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네 번째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여기 진단 키트 업체들이 굉장히 좋죠. 진매트릭스는 지난 이제 5월 15일인가요? 이때 이미 이제 FDA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 키트 네오플렉스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오플렉스가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효자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다른 진단 키트하고 달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공급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후보 물질의 어떤 권리의 특허권을 보유한 백시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격대는 최근에 좀 올랐는데 뭐 시간에서 또 상한가까지 여기 이제 나오지 해서 23,000 요 자리까지 갔는데, 그러나 지금 요 흐름은 추격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23,200원에서 22,300원. 만약에 발산해서 위로의 변화가 나온다,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러나 아침에 시가가 나온 뒤에 약간 눌림목이 나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거나 시가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의하고, 손절 라인은 21,000원, 목표치는 25,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틀 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장중에 보정 작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조점에서 매수하고 21,000원의 손절 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자제하는 전략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이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가게 이제 상승하게 됐던 거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부분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유럽 쪽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승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분 글로벌 이제 자동차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은 지난해 비해서 한 50%,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도 일본이나 이런 쪽도 50% 이상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감소세가 나왔습니다. 감소세가 나왔는데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이나 코나 이런 쪽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123,000원까지 오픈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123,000원대까지 눌리면, 아래에서 눌려주면 매수인데 위로 올라가서 따라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차라리 보유자들은 123,000원 존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 이익 실현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114,000원 이하, 112,000원까지 매수하는 전략 유의하겠고요. 중기적인 목표치는 23만원까지 가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발산의 이런 흐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급이 그대로 지금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보조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유지될 때 가능한 거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탐욕의 매수 자리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조점을 기다려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도 순환매의 어떤 고리를 잘 탄다면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흐름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을 위에서 따라갈 때 따라가서 눌릴 때 손절을 잘하지 않으면 살짝 멘붕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격 매매를 조금 자제하고 눌림목을 매매하고, 추격 매매한 것은 반드시 제시했던 어떤 손절 라인을 준수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략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은 모든 분에게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